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 신지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독서의 8패턴, 8가지 공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지금쯤은 한 문장, 한 문단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내가 정답 근거 찾아줬을 때 선지랑 1대1 비교 대응하는 거까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그것만 했잖아. 짧은 글만 봤으니까 수능에서 진짜 할 긴 지문을, 전체 지문을 오늘부터 처음으로 해볼 건데, 자 얘들아, 우리가 이 공식들을 수능 날에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수능 1교시에 너네가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 생각해봐.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수능 날에 진짜 떨린다고. 그 날에 심지어 1교시에 너네가 이 독서 지문들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 지문을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그 이해한 거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독서실에서 자바치 프라푸치노 마시면서 하는 것도 못하는데 수능장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 진짜 어렵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8개의 공식을 대입해서 연습하는 걸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해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단이, 이 글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주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이 8가지 공식을 통해서 파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 파악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문제 풀면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처음부터는 너무 어려운 거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쉬운 거부터 할 거고. 자, 2025학년도 수능 마지막 지문이었는데 이거 8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자, 봤지?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지만 또 철학이라서 우리가 자주 보는 지문 중에 하나지. 인문가 한 명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룰루랄라 얘기해주는 그런 지문인데 얘들아 제발 인문에서 쉬운 거 나오면은 땡큐 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아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이 공식을 좀 기억해서 읽어보자. 자, 1문단부터 읽어볼 건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리프킨 얘기하고 있어. 자, 학자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꼭 체크해주기로 했지. 자, 얘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고 표면이랑 심층으로 이루어진대. 자, 여기서 너네 지문 봐봐. 너희가 체크한 거 봐봐. 여기서 대조를 꼭 했어야 돼. 왜? 지금 리프킨이 자기 표현을 표면이랑 심층으로 구성했잖아. 나눴지. 그러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세 번째에서 무조건 대조해줘야 돼. 뭐랑 뭐를? 표면이랑 심층을 대조해줘야 돼. 자,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형식 같은 거. 심층은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준대. 자, 이게 리프킨이 이거를 주목해서 자기 표현이 가상 공간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요 얘기하네. 그러면 우리는 이 문단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리프킨이 표면 연기랑 심층 연기 대비했네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너희는 그냥 지문에 표시만 하면 되고 우리는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자, 리프킨이 자기 표현 얘기를 2가지로 대비했지. 자, 뭐랑 뭐로? 표면이랑 심층으로. 자, 표면은 뭐야? 자기의 형식 같은 거. 심층은 나의 내면, 정서를 표현하고 있대. 자, 우리는 이걸 지문에다가 읽으면서 뭐 했어야 된다고? 읽는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야, 이거 대비야, 이렇게. 자, 여기 표면, 심층을 대비하고 있다까지 해놨어야 돼. 어렵지 않지? 1문단은 이게 다야. 자, 그 다음 문단을 봅시다. 자, 여기서 가상공간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얘네들이 연구자들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서 자기 정체성이 가상공간에 드러난대.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단을 내가 그냥 넘어갔어. 왜냐면 우리가 한 8가지 공식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갔어. 그냥 무슨 얘기하고 있어? 가상공간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함으로 위축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대. 뭐 하니까? 익명성이 작동함으로.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익명성이 작동해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했던 거 중에 뭐야? 인과잖아. 그러면 이거는 표시를 했었어야 돼. 익명성
인정성이 작동함으로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대. 아울러 더해주고 있네.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대. 자, 그래서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문단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가상공간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읽고 나서 너희가 시험장에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아예 가상공간 얘기하고 있고 인과 나왔지 뭐 있으니까 익명성이 있으므로 현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나왔고 자 더해줬지. 뭘 더해줬어?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폭력성이 드러날 수도 있대. 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 문장을 봐봐. 우리 리프킹이 표면이랑 심층 나누고 무슨 얘기로 넘어온 거야? 그냥 가상공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납득하면 돼. 자, 그리고 다음 문장 해보세요. 자,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 폭력이 나왔네. 그러면 3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이버 폭력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갑자기 얘 얘기가 나왔냐를 알 수 있지. 왜? 가상 공간 속에서 폭력성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랑 연관됐겠지. 그 정도 알면 되고 몰라도 상관없어. 3문단에서 그냥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때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대. 무슨 얘기하고 싶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그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파이팅! 자, 그러면서 또 대비돼. 네. 뭐랑 뭐가 대비돼? 괜찮아 계속해. 어차피 내 소리 들어간다고 뭐 강의 뭐 똑같아. 사이버 폭력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인데 대비되네. 인정하는 애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있대. 이건 눈으로 보이잖아. 왜? 기업 린으로 나눠줬고 인정이랑 인정 안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눈 씻고 찾아봐도 무조건 대비니까. 그러면 읽으면서 난 뭐 해야 돼? 이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에 집중해야 돼. 자,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얘는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데 자기 정체성이 이론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래. 자,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서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곳이래. 지금 얘가 인정하는 애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 자,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 역시 보호돼야 돼. 얘가 지금 우리 대조에 집중하고 있는데 심지어 때문에잖아. 때문에 뭐야? 인과잖아.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대. 자,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애들 봐봐. 자, 얘네들은 우리가 생성, 변경, 소멸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할 수 있잖아. 또 이거는 그냥 그 사용자의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대. 그래서 얘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다. 또 이게 사람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대. 그럼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너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해봐. 이 문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얘는 지금 사이버 폭력을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잖아.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자, 인정하는 애들은 눈으로 봐봐. 뭐 얘기하고 있어? 이거 이론적이고 고정적인 거 아니야. 또 얘네들은 우리는 그냥 상호작용하는 거야. 얘는 그리고 개인의 일부야. 정체성 일부래.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대하는 애들, 또 인정하는 애들 봐봐. 자, 얘네들은 우리 이거 복수로 너희 만들 수 있잖아. 야, 아이디가 개인은 아니잖아.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인 거지. 대비하고 있어.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이 대비를 계속 끌고 가. 끝났어. 끝났잖아. 그러면 우리 소설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굳이 끝까지 읽고 또 읽지 말고 그냥 읽었을 때 푸세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보자.
대비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플라했었는지 기억나? 진짜로 기억이 니은과 달리 선지가 말하는 대로 하고 있나를 보지 말고 선지가 물어보는 게 뭔지를 내가 먼저 판단해야 돼. 자, 그럼 우리 정답 선지부터 볼게. 2번 봐봐.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군지 너희가 시험장에서 지문을 통해서 내가 체크한 거 토대로 봐봐. 이건 개인 공격이야 라는 거는 인정하는 애들이야 인정하지 않는 애들이야. 인정하는 애들이 정체성 일부야 라고 했고 인정하지 않는 애들은 개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억이 맞겠네 해놓고 정답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뭐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된다는 거야. 읽고 바로 가서 풀 문제는 판단을 해줘야 돼. 그 첫 번째는 대비 코드 나왔을 때 지금 얘네가 여기만 봐 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거기만 보고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가 보자. 대법원은 갑자기 대법원 얘기 나왔는데 가니까 뭐 얘도 문제로 나오겠지.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야 책임져의 입장이야.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실명 플러스 제3자가 알 수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된대. 자, 그래서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를 수용했다는 거야? 바로 안문담보라 했잖아. 이거 실명 거론한 것도 당연히 그렇지만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책임져야 돼 라는 거를 수용했는데 얘도 지금 대비되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그럼 우리 또 대비에 집중하면 돼. 얘네들이 이 명예훼손을 모욕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었는데 다수는 아이디만 안 수 있을 뿐 누구인지 3자가 알 수 없으면 책임 안 져도 된대. 자, 얘의 입장이 뭐야? 제3자가 알 수 없으면 책임 안 져도 된대. 자, 근데 소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대. 아, 얘네는 아이디가 그냥 뭐래? 말해. 아이디가 성명이래. 다르게 얘기하고 있잖아. 대비되고 있지. 그러면 얘도 너무 쉽잖아. 문단을 보고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해서 소수와 다수를 대비하고 있는 거야. 까지 됐지? 자, 그러면은 얘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밑에다. 자, 대법원은 실명 플러스 자, 실명뿐만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아, 얘 누군지 알 수 있네? 라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대. 근데 이거를 또 대비하고 있었지. 헌법재판소가. 다수는 야, 이거 제3자가 누군지 모르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 라는 입장이었고 소수는 그냥 아이디 자체가 뭐다. 아, 이거는 그냥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아, 이게 지문의 끝이야. 그러면은 얘들아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독서 다 읽고 나서 우리 구조 판단한 거 읽으면서 공식을 토대로 판단해놨잖아. 이거를 30초 만에 싹 훑어봐. 이 지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눈으로 빨리 확인해줘야 돼. 자, 그러면 너희 지금 문제 보면서 내가 말하는 흐름이 눈에 보이는지를 봐봐. 자, 1문단에서 리프킨이 표면이랑 심층을 대비했지. 가상 공간의 이야기로 넘어갔고 3문단에서 이 사이버 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정과 노인정으로 대비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대비했어 라는 게 눈에 딱 보이면 돼. 자, 그러면 얘는 그런 지문인 거야. 여기에서 이 문장 하나하나, 그래서 얘네들의 입장 하나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우리 문제 2개 남았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서 나는 보기 문제부터 풀 거야. 우리 문학에서 내가 강조했던 게 있었지. 그냥 제발 조금만 보고 풀자. 또 읽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지. 독서에서도 똑같아. 자, 얘들아, 우리 얘를 보면, 얘 선지 보면 얘는 뭐 보면 돼? 가나다 보면 돼. 마지막 문단 보면 돼.
근데 첫 번째 문제를 봐봐.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러면 그냥 조금 읽어도 되는 거부터 푸세요. 그러니까 나는 16번부터 풀어볼게. 자, 보기 문제였고 얘가 지금 오답률이 거의 70%에 육박했는데 왜 틀렸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니야, 알겠어. 틀릴 수 있지. 자, 너희도 이거를 보면서 내가 보기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봐봐. 자, 얘를 보세요. 보기에서 얘가 구체적인 사례를 줬단 말이야. 내가 예시 문제 했을 때, 우리 공식 5번째 했을 때 보기 문제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얘는 그냥 예시 문제야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문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주고 구체적인 예시를 줄 때가 있었는데 지문에서 그걸 안 주면 문제로 낸다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풀어봤지? 자, 그러면 보자. 인터넷 카페에서 이용자 A는 A고 B는 B고 C는 C래. 그런 아이디가 있는데 박사학위 속지자인 A씨는 해설사시고 B는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하고 계시대요. 자, 그리고 나서 댓글을 봐봐. 지금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해놓고 와, 그러니까 평가원이 너네를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 야, 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내용을 주지도 않아.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주잖아. 얘가 지금 모욕하고 있어. 뭔지 모르지만 A 욕하고 있지. 그러니까 A가 여기다가 댓글로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하는 B는 하면서 욕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C가 야, 게시판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하고 끝났습니다. 얘를 지금 우리는 판단하고 싶은 거야. 자, 1번부터 봐봐. 가는 대법원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C는 안 져도 돼 라는 건데 그럼 우리 누구 입장, 누구의 개념을 예시로 하면 돼? 대법원의 입장이야. 얘는 뭐였어? 실명을 하던지 제3자가 알 수 있던지. 그러면 A 봐봐. B는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지. 왜? 너무 대놓고 얘기했잖아.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실명이잖아. 실명. 지문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지. 그러니까 얘는 책임져야 돼. 근데 C를 보세요. C는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해놓고 실명 언급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또 제3자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겠지. 지문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라고. 자, 2번을 보세요. 자, 2번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A는 안 져도 된대. 야, B부터 봐봐. B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A는 나의 입장, 제3자가 누군지 알면은 책임져야 되고 제3자가 모르면은 책임 안 져도 된다 했는데 너무 대놓고 A래잖아. 누가 봐도 A잖아. 얘도 봐봐. 얘 누가 봐도 B잖아. 지금 얘네들이 누군지 너무 대놓고 알 수 있지. 근데 거기다가 절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돋보이지. 야, 봐봐. B에서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 혼자래, 혼자. 그러니까 100이면 100. 야,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생각하겠어? B 생각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알 수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너희 선배들이 그냥 똥멍청이어가지고 10명 중에 7명은 이걸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수능장에서 너희가 생각을 해봐.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예시에 적용할 때 내 주관이 들어가는 순간 헷갈립니다. 독서에서까지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지문에서 팩트로 확인해야 돼. 지문에서 하나 줬잖아. 제3자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기준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된다 했어? 제발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서 구체적인 걸 줬으면 얘에다가 적용해야 돼. 자, 여기까지 됐지. 정답은 나왔고. 자, 3번도 봅시다. 가와 나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게 물었대. 지금 다를 처음으로 물어봤는데 다는 딱 하나거든? 아이디가 이름이다. 아이디가 나오기만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책임 져야 된다고 보겠지. 자, 4번. 가와 다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따라서 같겠대. 이번에 똑같이 B야. B. 아까 나는 받고 다도 아이디가 이름이래잖아. 그러니까 얘도 책임 져야 된다고 보겠지. 자, 마지막. 가나 다가 C에 대해서는 모두 같지는 않겠대. 그러면 가부터 생각해봐. C는 아이디만 썼단 말이지. 실명 거론하거나 제3자가 알 수 없지.
고 나 입장도 똑같아. 제3자가 알 수 없으니까 책임 안 진다고 할 건데 C는 아이디는 이름이래. 계속 똑같네. 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볼 거고 그러면 같지 않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기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 봐야 되는 문제를 마지막에 풀면 돼. 자 근데 우리 구조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내가 안 써먹은 게 어디 있어? 여기잖아. 그러면 얘를 먼저 봐봐.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번을 볼 건데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이 더 왕성하게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자,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 더 드러난다고 했었지. 왜? 우리 인과로 봤잖아. 익명성이 더 있으니까 자기 표현을 왕성하게 한다고 했었고 자 이렇게 봤고 우리 이제 정답을 보면 1번 심층 연기는 이 순간 뭐야? 심층이랑 형식 대비했으니까 우리 대비로 풀면 돼. 그러니까 대비를 내가 잡아놨으면 무조건 대비로 풀어야 돼. 선지를 봐봐.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에 집중한대. 자, 형식에 집중하는 거는 뭐야? 심층이었어? 표면이었어? 표면이었으니까 얘는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심층을 보고 읽은 다음에 아 이게 지금 형식을 보는 건가? 라는 거를 헷갈리는 시간을 쓰지 말라고. 대조 코드는 그냥 선지에서 물어보는 거를 내가 찾는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지문 하나를 다 봤는데 어렵지 않은 지문에서 시작해서 우리 이제 어려운 것들 볼 거야. 오늘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읽으면서 파악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배운 공식을 토대로 이 지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라고. 읽고 나서 한번 싹 훑으세요.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읽을 때는 또 전후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다 읽고 한번 쭉 훑는 거까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